보시죠. 자, 조세희가 쓴 난소공이죠, 그죠? 이 작품 몇 작품이야? 자, 내가 이렇게 책 한 권을 샀어. 난장이가 쏘아올린 작은 공. 여기 써 있어. 자, 오픈했어. 몇 작품이야? 5개 아니야? 이렇게 책을 딱 펼치면, 여기 펼치면 뭐야? 목차가 있는 거지. 목차가 뭐 하는 거야? 1서부터 몇 가지? 12편까지 있어. 아시겠죠? 그럼 무슨 소설이야? 이걸 통해서. 연작 소설이구나라는 걸 아셔야죠. 오케이? 그 중에서 제 1편도 유명해요. 1편이 바로 뭐요? 메비우스의 띠. 그 다음에 네 번째 제목이 뭐요? 난소공이에요. 책 제목도 이렇고 그 안에 있는 뭐의 네 번째 작품 목록이 난소공이에요. 아시겠죠? 그 페이지에다가 써놓으세요. 자, 이 작품은 배경이 되는 게 몇 년대야? 네, 1970년대입니다. 우리나라 문학에서 70년대는 테마가 뭐요? 이건 이 작품하고 상관없이 네, 산업화예요. 아셔야 됩니다. 산업화. 산업화니까 산업화로 인해서 뭐 하겠어? 바로 재개발이 이루어지겠죠. 그죠? 이해가십니까? 자, 이 작품은요, 서술자가 등장을 합니다. 자, 이것부터 얘기할게요. 서술자. 서술자가 몇 명이야? 자, 봐봐. 책 한 권을 샀다고 그랬지, 그지? 책 한 권을 샀는데 제목이 뭐야? 난쟁이가 쏘올린 작은 공이지. 이 책을 펼치면 그 속에 몇 편이? 12편이 뭐 하는 거야? 단편으로 들어가 있다고. 얘가 그 네 번째 챕터가 바로 뭐야? 난서공이라고. 난서공을 또 이 네 번째 거를 오픈했어. 또 뭐가 있어? 1, 2, 3로 나눠져 있어. 이해가시? 자, 뭐가 달라? 이 작품 서술자 나 등장해야 하네? 나 등장해. 그럼 몇 인칭이야? 당연히 1인칭이지. 그것도 뭐해? 주인공 시점이야. 그러니까 뭐해? 작품 안에 서술자가 자신의 내면을 이야기하는 등장인물의 내면을 이야기하고 자기가 중심으로 이야기를 끌어가. 그런데 이 작품은 1, 2, 3로 되어 있는 게 특징이야. 뭐가? 1, 2, 3에 따라 뭐가 달라져? 바로 서술자가 뭐에 전환됩니다. 아시겠죠? 원에서는 누가 서술자야? 첫째 이름이 뭐지? 첫째? 알고 있어야 돼. 영수. 둘째는 영호. 셋째는 영희. 아시겠죠? 이 세 명이 뭐에 3남매고 3남매에서 1편에서는 영수가 서술자, 2편에서는 영호, 3편에서는 영희예요. 자, 줄거리를 최소한으로 길게는 못하겠고 이 약간의 역순행으로 돼 있어요. 아시겠죠? 그걸 순행으로 풀어드릴게요. 이해가시? 자, 시간적으로 어릴 때 사건이 뭐가 나오느냐? 바로 무슨 사건이 나오죠? 주머니 사건. 쉽게 말하면 주머니 사건이 벌어져요. 아시겠죠? 주머니 사건이 뭐냐면, 자, 이 동네는 이렇게 강이 있어요. 강이 있으면 이쪽 동네가 바로 이 영순의 동네고, 이쪽 동네는 쉬운 말로 하면 부촌이에요. 이해가십니까? 그럼 당연히 영순의 동네는 무슨 동네겠어? 어떻게 보면 약간 철거민의 빈민촌이죠. 그러니까 뭐 하겠어? 가난하겠죠. 가난하니까 뭐 하는 거야? 영수 아버지와 엄마는 아이들에게 뭐해? 옷을 입힐 때 뭘? 주머니 없는 옷을 입혀요. 왜? 주머니가 있으면 뭐 해줘야 돼?
어려운 질문 아닌데 뭔가를 넣어야죠. 뭐 사탕이라도 하물며 사탕이라도 하나 넣어야 될 거 아니야. 얘가 사탕조차도 못 넣는 거죠. 그래서 어렸을 때 무슨 사건이 벌어지냐? 엄마하고 같이 뭐에 영희랑 셋이서 걸어가요. 걸어가다가 뭐라 그래? 영희가 엄마한테 나한테 찔러요. 뭘 찌르냐? 엄마, 오빠가 자꾸 뭐해? 여기 이쪽 풀밭에 이쪽으로 자꾸 가려고 그래. 왜? 이쪽에서 뭐가 나니까? 고기 냄새가 나거든요. 아무래도 부촌이니까. 이해가십니까? 그걸 갖다가 영희가 뭐해? 자꾸 찔러서 영희를 때린 적이 있어요. 그러면서 동시에 엄마한테 반항하죠. 엄마, 왜 우리는 고기 언제 먹어? 좀 있으면 먹을 거야. 좀 있으면 언제야? 좀 있으면 먹어. 정확하게 언제야? 이런 식으로 얘기해요. 너도 열심히 공부해서 나중에 커서 좋은 데 취직하면 고기 많이 먹을 수 있어. 에이, 거짓말 해요. 이 자식이? 이러면서 뭐라는 거야? 약간 반항해요. 왜 우리는 주머니도 없는 옷 만들었지? 넣어줄 게 없어서 그러지. 그래서 이렇게 영수가 어렸을 때 철없이 대들어요. 아버지는 나쁜 사람이야. 이렇게 말해요. 그러자 엄마가 거기서 발끈하죠. 뭐라고? 너 지금 뭐라 그랬어? 아무래도 매 맞아야겠구나. 이렇게 말하는 사건이에요. 이때 나쁜 사람이라는 건 뭐예요? 아빠는 착한 사람이야. 라고 말하자 나도 착한 건 알아. 하지만 뭐 하는 거예요? 나쁜 사람은 뭐라도 많아. 나쁜 사람은 뭐가 많아? 돈이 많잖아. 악당이잖아. 빼앗으니까. 아빠는 뭐해? 악당도 못 돼.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서 뭐 하는 거야? 가난한 그 주머니 사건을 통해서 얼마나 가난한지를 나타내요. 그래서 또 영희를 때렸던 거에 대한 울음 얘기가 벌어져요. 그리고 난 다음에 조금 더 성장을 해요. 성장을 해서 이제 뭐예요? 이 중고등 시절. 이 중고등 시절에 바로 누가 등장해? 명희가 등장해요. 명희하고 누가 사겨? 여기가 영순의 집이면 영순의 옆집이 바로 누구네야? 명희네야. 아시겠죠? 시간적으로 풀어준 거야. 대충 중심 사건만. 자, 명희하고 누가 사겨? 영수가 사겨요. 그래서 명희가 말하죠. 얘네 집 요 근처에는 뭐가 있어? 이렇게 공장이 있어요. 공장. 이렇게 공장 불도 이렇게 연기가. 명희가 말해요. 너 저기 공장에 취직할 거야? 아니, 난 공장에 취직 안 할 거야. 그래? 그럼 우리 사겨. 대신 너 공장에 취직하면 나랑 끝이야. 이렇게 말하는 거죠. 어린 명희조차도 뭐 한다는 거야. 저 공장이 너무너무 싫은 거예요. 왜? 이 빈민가의 사람들이 죄다 공장에서 뭐해? 먹고 사니까. 그래서 영수는 나름대로 혼자 공부를 열심히 해요. 그러다가 집안이 고등학교가 거의 이제 고등학교 좀 지나서 중퇴가 되거든요. 이제 거의. 이 중퇴가 될 무렵에 뭐 하는 거야? 가난에 찌들어서 학교를 뭐 하는 거야? 때려치면서 뭐를 해? 공장에 취직을 해요. 이해가심? 그러면서 뭐해? 명희랑 헤어져요. 그리고 명희는 뭐를 해? 가출을 합니다. 가출을 해서 명희 뭐해? 생각해봐. 뭐 어린 나이에 가출해서 뭐 하겠어? 심한 건 커피래. 다방 커피 배달. 알죠? 되게 안 좋은 거. 몸 파는 일이에요. 또는 골프장 캐디 알죠? 여기 골프 가방 들고 다니면서 사장님 나이스 이러는 거면서. 또는 버스 안내야 이런 것들을 하면서 뭐 하는 거야? 힘들게 살아가다가 뭐 하는 거야? 약 먹고 죽어요. 그걸 명희 엄마가 뭐해? 통장에 잘 갖고 있다가 누구? 이 영순의 엄마한테 꿔줘요. 이해가심? 자, 그러다가 이 공장에 취직했는데 얘네들이 무슨 공장에? 특히 영순은 무슨 공장? 인쇄 공장에 들어가요. 또는 담배 공장인 연초 공장에도 들어가요. 그러다가 결국은 뭐해? 인쇄 공장으로 통합이 되는 거죠. 자, 이 인쇄 공장에서 주로 드러나는 두 분이 누구 파트야? 영호 파트예요. 영호가 서술자인 2편에서 이게 중점적으로 다뤄져요. 왜 그러느냐? 70년대잖아. 인쇄 공장에서 요거 간단하게만 이 사건은 이제 영호 파트에서 무슨 사건을 다루냐면 이 당시 공장들이 여러 개가 있었는데 공장의 사장들은 뭐예요? 되게 영악해요. 공장에 다니는 사람들의 약점을 너무 잘 알아요. 공장 다니는 사람들의 약점이 뭐야?
돈이 없는 건 당연하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가장 뭐가 중요해? 공장에서 잘리는 게 중요해. 공장이 망하는 거야. 그래서 사람들한테 뭐 하는 거야? 공장이 잘 돌아가면 뭐 하는 거야? 비전을 제시해. 좀만 더 참고 일하세요. 우리가 돈 많이 벌면 이 공장이 되게 커지면 여러분들도 뭐예요? 복지가 아주 좋아질 겁니다. 그러다 조금 장사하면 여러분 이 공장인들이 제일 싫어하는 불경기입니다. 너무 힘들어요. 이렇게 되면 회사가 공장이 운영될 수가 없어요. 이대로라면 문 닫아야 됩니다. 그럼 공장 사람들은 두려워해요. 왜? 여기 잘리면 갈 데가 없거든요. 가게 된다면 두 가지 길이에요. 다른 공장에 들어가야 되는데 다른 공장 들어가기가 쉽지가 않아요. 소수만 들어가는 거죠. 그렇다면 어디로 가야 돼? 이 큰 공장보다 좀 약간 저급한 중소의 어떤 공장으로 들어가야 돼. 그럼 처우가 더 열악해. 이해가? 그래서 이 운영자들은 뭐예요? 이 공장인들의 약점을 노리고 항상 이용해. 예를 들면 공장 사람들이 100명이야. 100명인데 열심히 돌아가는데 돈을 좀 아끼고 싶어. 그럼 뭐해? 한 10명 정도 잘라. 10명 정도 자르면 뭐 하는 거예요? 90명으로. 돌리기가 좀 버겁잖아. 그럼 뭐 해야 돼? 6시 퇴근했는데 10명이 빠져나갔으니까 뭐 해야 돼? 야근을 해야지. 그래서 뭐 하는 거야? 힘듭니다. 그러니까 큰소리도 못하고 또 공장을 하는 거야. 일을. 이해가? 더불어서 이 사람들 뭐해? 점심시간이 되면 점심시간은 30분 줘. 30분 동안 밥 몇 분 먹어? 줄거리 얘기 안 하고 그냥 바로 들어갈까? 10분 만에 먹어요. 나머지 20분 동안 뭐해요? 공차요. 좋아 안 좋아? 좋아 안 좋아? 내가 어려워지면 안 했잖아. 좋아 안 좋아? 왠지 좋을 것 같지만 안 좋을 것 같고 안 좋을 것 같지만 좋은 거지. 안 좋아요. 왜 공차게 만들어? 공장 사람들은 쉽게 말하면 공장인들, 공원이라고 말하거든요. 공원들이 모이는 걸 싫어해요. 모이면 뭐 할 거니까. 야, 니네 그쪽 예를 들면 정비반은 요즘 어때? 힘들어. 그지 같아. 야, 니네 포장반은 어때? 요즘 포장 좀 괜찮아. 너 월급 얼마야? 나 안 올랐어. 너는 한 1,000원 올랐나? 이런 얘기를 하면서 불만을 이야기하는 걸 싫어해. 왜? 이렇게 불만이 쌓이면 뭐가 될 테니까? 노조가 될 테니까. 그러니까 뭐 하는 거예요? 10분 밥 먹고 20분 동안 공차다가 땀 흘리고 바로 가서 일해. 이해가십니까? 요게 바로 이제 그 당시에 어떤 공장에 대해서 다루는 게 영어 파트예요. 결국 뭐 하는 거예요? 영어하고 영수가 이 공장의 불합리함을 서로 이야기하려다가 뭐예요? 잘려요. 잘려서 뭐가 돼? 블랙리스트가 돼요. 다른 공장에 안 받아줘요. 왜? 얘네들 이 문제 애들이다. 얘네 받으면 또 어디 가서 또 속닥거려서 뭐 하는 거야? 문제 일으킬 애들이다. 그래서 취직이 안 되니까 뭐 하는 거야? 일용직을 해요. 또 이 인쇄공장에서 하나가 더 나와요. 영수 파트에서는. 영수가 바로 인쇄공장에서 일하면서 뭐를 해? 어떤 책자를 갖다가 조판하기 시작하죠. 조판하다가 뭘 봐? 왜? 이상한 한자로 된 것 같은 걸 봐요. 뭐지? 처음에 몰랐어요. 영수는 아까 말한 것처럼 공부를 좀 자기 혼자서 독학을 하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인쇄하면서 얻는 책들을 갖다가 가끔 가다가 약간 파지, 좀 찢어지거나 이런 것들을 좀 가져다가 자기 혼자 봐요. 또 동생들도 좀 보라고 서로 권해요. 그러다가 우연하게 어떤 걸 조판하게 되다가 보다가 화가 나요. 그다음부터 아버지하고 엄마하고 얘기를 하네요. 며칠 동안. 왜? 거기까지 나갔을 텐데 그게 바로 뭐예요? 노비 문서예요. 아버지는 뭐였어? 노비의 자식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말하는 거죠. 아니야. 네 아버지는 아니야. 엄마 쪽이 노비라서 그래. 엄마도 노비 쪽이에요. 아버지도 노비고. 그러니까 뭐 하는 거예요? 하층민들의 삶인 거죠. 이 하층민들의 삶은 조선시대나 노비나 이 아버지 그때 이제 해방이 되면서 뭐 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노예 해방이 된 거죠. 그랬을 때 뭐 하는 거예요? 이 할아버지는 뭐예요? 아이고 어르신 저희 내쫓지 말아주세요. 그냥 여기서 살게요. 이러던 아버지. 하지만 이 아버지인 할아버지는 뭐 하는 거야? 그때 젊었으니까. 아니요, 전 나갈 거예요. 하면서 뭐 하는 거야? 주인집이. 자, 그럼 이거 그동안 힘들었던 대가다. 그래서 떼어준 거지. 근데 맨날 남의 집 일하다가 뭐해? 자기 돈이 생겼으니까 뭐 하겠어? 케어를 할 수 있어, 없어? 없어요. 다 날려먹고 이꼬라지가 된 거죠. 그런 집을 사는 게 바로 이제 인쇄공장 파트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뭐에 인쇄공장 다 끝나고 이제 이 지금 현재 바로 어떻게 보면 재개발이죠. 이 재개발 논리부터 얘기할게요. 재개발 좋아 안 좋아? 안 좋아? 그것도 이상하네. 왜 안 좋아? 헌집 주면 새 집 줄 건데? 자, 입주권이 뭐가 문제야? 입주권 뭐 내가 말을 못하지만 이쪽 지역에도 뭐해? 예를 들면 2단지 같은 경우는 뭐해? 자, 이건 간단하게 이 작품에 대한 이해를 위해서 언급을 합니다. 쉽게 말하면 용적률이라는 게 있어요. 자, 이 지역에서 지금 재개발하면 제일 좋은 재개발한 데 빼고 남은 지역 중에서 어디가 제일 그래도 메리트가 좋아? 뭐 말도 안 되는 소리를. 그건 오해십니다. 어디야? 내가 돈이 있다면 어디서 하겠어? 난 10단지를 삽니다. 왜죠? 헐, 저 11단지 옆에 1단지 옆에 니네 학교에서 나와서 왼쪽으로 꺾어져서 쭉 따라가다 보면 정문으로 쭉 내려온 다음에 도로를 따라서 왼쪽으로 쭉 가다가 왼쪽 편 말고 오른쪽 편에 허름한 아파트. 어떻게 나보다 더 모르지? 역시. 자, 왜 10단지야? 이걸 알아야지 이 논리가 왜 도대체 재개발이 문제인지를 알게 돼. 그래서 설명하는 거야. 안 그러면 그냥 편하게 무슨 말이지? 왜 도대체 얘네들은 재개발하는데 반대를 해? 입주권 아니야. 입주권 당연히 다 있어. 뭐가 문제야? 10단지에 메리트가 있는 건 뭐 때문이야? 용적률이라고 그래. 쉬운 말로 할게. 저층이거든. 저층이니까 뭐 하겠어? 싹 갈아엎고 집을 블록을 쌓는다고 생각해봐. 5층짜리잖아. 지금 최소한 20층짜리 집을 짓는다면 4개 동을 갖다가 쌓아서 한 동을 만들 수 있지. 그럼 나머지 그 3개 동의 자리에다가 뭐해? 한 동을 더 지을 수 있다고 생각해봐. 언니 정신 차려야 되는데 그잖아. 4개 동이 있는데 5층짜리를 4개 동이 있는데 4개 동을 블록으로 쌓아서 한 동을 만들었어. 그럼 3개 동 자리가 비어 있잖아. 그럼 최소 그냥 아주 넓게 짓는다고 해도 3개 동에다 한 동은 지을 수 있을 거 아니야. 20층짜리. 뭐해 그거? 다른 사람들한테 매매하겠지. 돈 벌어 못 벌어? 폴지. 그러니까 돈이 되니까 뭐 하겠어 건설사에서. 당연히 내가 지어줄게 하겠어 안 하겠어? 하겠지. 근데 네가 말한 8단지는 고층이잖아. 그지? 더 올린다면 뭐 30층까지 올린다면 할 말은 없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뭐해? 올리기가 쉽지 않겠지. 그럼 여기서 문제가 뭐냐? 10단지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뭐 하는 거야? 재개발을 하면 자기 돈 내 안 내? 안 내. 왜? 땅이 남는데? 맞잖아. 땅이 남잖아. 오히려 뭐 하겠어? 보상을 받겠지. 2단지가 그랬던 거야. 2단지가. 그래서 2단지 사람들도 뭐 하는 거야? 평수도 늘려주면서 평수 늘릴래? 돈 받을래? 뭐 이런 메리트가 있는 거 알고 있었거든. 왜? 나머지 블록 쌓고 난 다음에 나머지에다가 올리니까 남거든. 근데 만약에 지금 있는 집이 15층인데 20층밖에 못 줘. 그럼 5층 더 늘리는 거잖아. 근데 생각해봐. 동수 지금 그대로 할 것 같으면 건설사가 미쳤어? 안 짓지. 5층 먹겠다고 뭐하러 하겠어? 만약에 그걸 먹겠다고 한다면 뭐 하겠어? 주민들이 돈이 많이 들어가겠지. 왜? 싹 부셔서 새로 지어주는데 그 돈 내야지. 무슨 말 이해가? 이 논리를 알아야 돼. 자, 부동산 투기하는 거 잘 봐. 부동산 투기. 어떻게 하는 거야? 흔히 요즘 갭 투자지. 이 부동산 투기하고 쟤네들하고 이따 나오지. 영희를 데려간 사람이 바로 부동산업자지. 그거 좀 이따가. 자, 2000년대, 90년대 말하고 2000년대 막 이때 부동산 엄청난 광풍이었거든. 나도 그 논리는 잘 몰라. 뭐 나도 전문가는 아니니까. 그냥 내가 아는 선에서만 얘기할게. 자, 집값이, 예를 들면 집값이 그냥 줄일게. 집값이 1억이야. 얘가, 자, 내가 3억을 갖고 있어.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8번, 9번. 9번까지 다 살 수 있어, 없어? 살 수 있어? 살 수 있어. 이게 부동산 투기야. 나도 이쪽으로 잘 몰라. 모르는데 이 사람들의 논리가 그거야. 어떻게 하면 돼? 3억 가졌잖아. 그럼 뭐해? 1억짜리 하나, 둘, 세 개 사겠지. 그 다음 뭐해? 다 살아 내가? 아니지. 1번에다가 뭘 줘? 전세를 줘. 근데 전세가가 되게 많이 올라갔어. 그러니까 집 매매가의 80%까지 올라가. 그럼 나 얼마에 이거 전세 놓으면 돼? 아니지. 1억이 집값인데 1억이면 사버리지. 8천만 원까지 받는 거야. 그런데 8천만 원짜리가 두 채잖아. 그럼 1억 6천이지. 이해가? 1억 6천에다가 여기 또 뭐 내가 살아도 그만이고 내가 안 살면 여기까지 나와버리는 거지. 그럼 얼마야? 38에 24, 2억 4천이잖아. 2억 4천을 뭐 하는 거야? 여기 두 개를 사. 그리고 또 8천씩 받아. 얘가 4천에다가 1억 6천이니까 얼마야? 2억이지. 2억으로 또 여기하고 여기를 사. 그리고 여기 두 개를 또 뭐 하는 거야? 전세를 놔. 그럼 얼마야? 1억 6천이지. 1억 6천이니까 이거 하나 사. 6천 남았잖아. 여기 또 전세를 놔. 이거 사는 거지. 이해가 안 가지. 나도 이해가 안 가. 이런 짓을 하는 사람이 있다고? 그래서 우리나라에 막 40채, 막 50채 있는 사람들이 다 이런 거야. 무슨 이해가? 그러니까 뭐 하는 거야? 집은 굉장히 계속 지어대고 있고 많은데 집 없는 사람들이 바로 이런 논리인 거야. 이게 미안하지만 거의 내가 알기로 2000년 초반대에 하던 짓이야. 최근에 무슨 짓을 해? 무슨 짓을 해? 이런 말 하지, 그지? 갭 투자. 모르나? 갭 투자. 자, 3억을 갖고 뭐해? 3억을 갖고 대출 안 받고 이거 집 다 사, 못 사? 사. 어떻게 줘? 잘 봐. 집들 중에서는 예를 들면 1번 집이 지금 니네 집이야. 얘가? 그 니네 집인데 넌 서울에 살아. 근데 얘가 뭐 하는 거야? 이 집을. 사실은 서울에 있기 때문에 이거 집은 뭐 엄마가 뭐 물려줘서 아니면 어쨌든 샀는데 안 살아. 그래서 얘한테 뭐 하는 거야? 전세를 준 거야. 얘가 얼마에 전세 들어? 8천에 지금 전세 들어 살고 있어. 근데 내가 너한테 그래. 야, 1번 집 나한테 팔아. 나 얼마에 사? 이런. 뭔 소리지? 집값은 1억이고 네가 8천에 전세를 살고 있는데 내가 얘한테 이 집 얼마에 사? 얼마 주고 사? 2천. 왜 2천이야? 내가 어차피 너한테 1억 주면 너 1억 얘한테 8천만 원 줄 거잖아. 그 8천만 원 내가 줄게. 그럼 차익인 얼마? 2천만 원만 주면 되잖아. 이해가? 이렇게 해서 뭐해? 2, 9, 18. 1억 8천이면 다 사. 왜 이 짓거리를 하죠? 그리고 기다려. 집값이 올라. 올랐더니 뭐 한 거야? 1억 원이었는데 이게 1억 5천이 됐어. 1억 5천. 얘가? 그럼 나 얼마 버는 거예요? 집당 7천씩 버는 거예요. 이런 게 갭 투자예요. 계속 대출을 많이 해주니까 뭐해? 이걸 대출 받아서 집을 사고 그 전세에 있는 전세값이 계속 오르니까 그 갭만, 그래서 갭 투자예요. 그 갭만 해가지고 뭐해? 집을 계속 늘리는 거지. 몇십 채 되는 거지. 그럼 뭐 하는 거야? 집값이 계속 올라. 그럼 그 몇십 채가 계속 커지는 거지. 그럼 적당한 선에서 팔고 대출 갚고 팔고 대출 갚고 차익 나고 앉아서 돈 버는 거지. 돈이 돈을 벌어주는 거지. 자, 70년대 산업화가 바로 이런 패턴이야. 재개발을 했는데 예를 들면 봐. 1, 2, 3, 4, 5, 7, 8 중에서 자 1번부터 7번 집까지는 쉽게 말하면 집값이 1억인데 연봉이 이 사람들 거의 1억 5천이야. 1억, 그러니까 1.5억이야. 이해가? 이 사람들 재개발 원할까 원치 않을까? 자, 이 집들의 평형수가 몇 평이냐면 20평짜리야. 예를 들면 평으로 할게 20평이야. 그런데 새로 짓는 집들은 전부 다 30평이야. 30평. 잘 들어. 이걸 이해해야지 저거 30평이야. 그럼 몇 평이 늘어나 집이? 10평이 늘어나지. 그래서 뭐 하는 거야? 건설사에서. 야, 내가 10평이 늘어났는데
새로 지어주고 우리도 조금씩 이득이 있으니까 5평까지는 우리가 다 그냥 지어줄게. 하지만 니네 생각해봐. 용적률 아까 말했잖아. 층수가 너무 높아. 보통 5층 같은 거 쓰면 우리가 당연히 니네들한테 뭐해? 공짜로 지어주고 그것도 모자라서 뭐 배당금도 줄 수 있었어. 근데 니네 집 봐서 알겠지만 아파트가 15층이잖아. 15층인데 우리 올려봤자 한 20층, 25층밖에 안 돼. 이걸 사람들한테 분양해서 우리가 좀 이득을 얻어도 새로 짓는 그 비용에서 많이 안 남아. 이해가? 그러니까 뭐 하는 거야? 5평까지는 우리가 그냥 공짜로 해줄게, 서비스로. 하지만 니네들도 여기서 플러스 되는 5평 값은 내야 돼. 그런데 20평이 1억이니까 나누면 어떻게 돼? 500만 원이지, 평당. 그러니까 5, 25, 2,500을 내야 돼. 근데 이 사람 1년에 1억 5천 버니까 먹고 쓰는 거 빼고 뭐 한다 그러면 뭐 하겠어? 이까짓 거. 오케이 해야 돼. 하지. 그런데 이 사람 집은 봤더니 맞벌이라는데 연봉이 4천, 둘이 합쳐서 4천이야. 어때? 찢어지, 좀 약간 쪼들리지. 하지만 좀 약간 빚내서 그래. 에이씨, 세지. 할 수도 있지. 그런데 9번 집은 정말 아빠가 노가다하고 엄마도 그 식당에서 일해. 정말 하루 벌어서 하루 벌었기 때문에 연봉이 2천밖에 안 돼. 정말 힘들게 살아. 우리 집이잖아. 근데 새 집을 지어주겠대. 근데 뭐해? 5평 값을 내래. 어떻게 하겠어? 이 값을 낼 여력이 안 되지. 그럼 뭐 하라는 거야? 나가라는 거야. 대신 입주권을 주긴 주는데 이거 뭐해? 받고. 그때 누가 등장하는 거야? 이 부동산 업자가 등장하는 거야. 뭐라고? 떴다만. 제가 입주권 사드릴게요. 이거 지금 하면 1억인데요. 1억. 집값이 1억이고 뭐 입주권 1억인데 좀 그거 힘들잖아요. 제가 1억 1,000만 원 정도 줄게. 얘가 1억 1,000만 원. 해서 입주권을 받아서 이 사람 2,500만 원 했는데 집 지니까 새로 뭐예요? 집 지니까 2억이 돼버렸네. 이 차익을 노리는 거야. 자, 그러다 보니까 이 영순의 집은 뭐 하는 거야? 바로 이 9번 케이스야. 9번 케이스. 그지 같은 집이고 판자촌이지만 뭐 한다는 거야? 그래도 어쨌든 몸을 눕힐 수 있는 집이 있었던 거지. 근데 재개발이라는 명목하에 뭐 하는 거야? 돈을 뭐 내라는 거야. 못 내면 나가라는 거야. 비록 그지 같은 집이지만 뭐해? 여기서 밀려나면 어디로 가야 돼? 사이드로 가야지. 가고 싶겠어? 안 가고 싶겠지. 왜? 자식들이 학교도 여기 있고 삶의 터전도 여기 있는데 갑자기 저쪽으로 가래. 이건 얘기가 달라지는 거지. 이해하심? 봐. 그래서 이 재개발 문제로 인해서 바로 영수하고 뭐해? 이 행복동, 그죠? 낙원구 행복동 주민들이 뭐해? 들고 일어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이렇다. 어떤 사람은 저렇다. 찬반이 나뉘는 거지. 왜? 이 찬반이 나뉘는 게 바로 7, 8, 9 예를 들면 이런 사람들이 섞여 있기 때문인 거예요. 7, 8까지는 그냥 해. 근데 9는 안 돼요. 우리 나갈 데가 없어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거기다가 영순에는 바로 뭐냐? 이 아까 말한 명인의 집에다가 돈을 꿨어. 그러니까 뭐 하는 거야? 이 집을 처분해서 온전하게 가져가는 게 아니야. 놓아야 돼. 빚 갚아야 돼. 빚 갚고 남는 돈으로 갈 수 있는 데가 더더욱이 멀어지겠지. 정신 좀 이거 알고 있어야지. 그래서 이 재개발 문제가 사건이 벌어진 거야. 그러던 와중에 뭐 하는 거야? 영인의 집도 집을 안 팔 수는 없는 거야. 그래서 팔려고 하는데 가격이 자꾸 아침마다 변동을 하는 거야. 그래서 뭐 하는 거야? 좀 더 하다가 뭐해? 팔려고 하는데 누가? 바로 검은색 승용차를 탄 검은색 승용차를 탄 이 남자가 뭐 하는 거예요? 25만 원에 사주겠다는 거예요. 팔지 말고 기다려요. 25만 원에 사줄게요. 해서 25만 원에 팔아서 명인의 돈 갚고 남는 돈으로 뭐해? 이사를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집에 와서 뭐 하는 거야? 서류를 작성하는데 이 검은색 승용차를 탄 남자가 뭐 하는 거야? 영희를 뚫어지게 보는 거야. 영희도 쳐다보고 있는 거야. 그래서 나가면서 뭐 하는 거야? 영희를 몸을 건드린 거야. 영희는 따라 나간 거야. 따라 나가서 뭐해? 이 검은색 승용차를 타고 같이 가는 거예요. 어디로? 강남으로. 왜? 입주권 뺏어오려고. 가서 뭐 하는 거야? 이 남자가. 너 앞으로 내가 말할 때 싫다는 말 하지 마. 그럼 내가 너한테 맛있는 거, 멋있는 옷 다 행복하게 해줄게. 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뭐해? 영희는 이 남자하고 관계를 맺으면서 몇 날 며칠을 뭐해? 버텨요.
수면제를 먹어가면서 그러다가 뭐해? 이 남자를 수면제로 재워버리고 그 다음에 뭐해? 금고를 털어서 자기 입주권을 걷고 나오는 부분이 바로 영희 파트예요. 당연히 니네는 영수 파트만 실려 있으니까. 아시겠죠? 영우 파트도 없잖아. 이 영수 파트만 교과서에 실려 있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영희 파트에 가서 영희가 뭐 한 거야? 그 입주권을 받아서 새벽에 뭐해? 몰래 빠져나와서 집으로 오죠. 왔는데 뭐해? 동네가 다 밀려있고 뭐 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죽었다는 얘기를 들어요. 그래서 영희가 펑펑 울면서 이제 마무리되는 얘기. 아시겠죠? 영수 파트에서는 지금 이 재개발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게 핵심이에요. 그래서 가난했던 그 모습, 이걸 갖다가 대하는 영호. 영호는 어때? 약간 과격한 스타일이에요. 우리 집 털로만 하면 다 죽어. 뭐 이런 거죠. 영수는 안 돼. 그들에겐 법이 있어.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이제 엄마는 계속해서 전전긍긍 뭐 하는 거야? 아까 말한 것처럼 9번이어서 팔아야 되는데 자꾸 가격이 오르는데 25만 원, 22만 원, 23만 원이면 팔까? 계속 이러고 있는 거예요. 한 푼이 아쉬운 거죠. 그 부분이 지금 교과서에 수록된 부분이에요. 그냥 대충 보지 마시고 이런 부분의 맥락을 좀 아셔야만 얘네들이 도대체 왜 집 팔라고 그러는데 이렇게 싫어할까라는 거에 대해서 그것도 아셔야 됩니다. 응? 중학교에서? 중학교 교과서에 실려 있어? 그래? 따로 읽은 게 아니고? 보시죠. 합시다. 자, 내용 정리 나중에 하고요. 바로 갑니다. 사람들은요, 아버지를 난쟁이라고 불렀답니다. 난쟁이다 미치시고요. 자, 아버지를 난쟁이로 설정한 이유는 뭐요? 난쟁이 어때? 키가 작죠? 키가 작으니까 어떻겠어? 어른이죠? 어른인데 키가 작아. 어떻겠어? 제대로 된 대접이 물론 어른이가 대접해주겠지만 돌아서서 아니면 뒤에서 그러지 않겠죠. 그죠? 흔히 말해서 뭐 한 거야? 사회적 약자로 설정한 거예요. 사회적 약자로 설정해서 뭐 한다는 거야? 70년대 산업화에서 살아가기가 힘들게 만들어준 거예요. 그다 써놓으세요. 뭐라 써놔? 중심 인물을 난쟁이로 설정함으로써 하층민의 삶을 지배하고 있는 경제적 빈곤과 무력감을 보여줌. 자, 누군가를 비하하려는 의도가 아니라 이 작품에서 설정한 게 그렇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아버지를 난쟁이로 설정해서 어른인데도 난쟁이다 보니까 키가 작아서 사람들이 무시하다 보니까 뭐 하는 거야? 경제적으로 뭔가 영향력을 끼치기가 쉽지 않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 집 가족이 뭐 하는 거야? 경제적으로 굉장히 빈곤하다는 거야. 또 난쟁이인 아버지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어? 라고 말하면서 뭐 하는 거야? 약간 무력감을 준다는 거죠. 커마 찍고 하나 써놓으세요. 육체적 결핍을 사회적 결핍과 연결시킴. 즉 신체적 장애를 사회적으로 뭔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의 장애로 연결시켰다는 거예요. 자, 라고 불렀답니다. 사람들은 옳게 보았대요. 아버지는요, 난쟁이였대요. 불행하게도 앞변하시고요. 불행하게도 사람들은요, 아버지를 보는 것 하나만 옳았대요. 그 밖의 것들은요, 하나도 옳지 않았대요. 가로 대시고요. 다시요. 불행하게도 사람들은 아버지를 보는 것 미치고요. 보는 것이 바로 뭐야? 외면적인 것, 신체적인 것, 요것만 써놓으세요. 겉모습만 볼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그 하나만 옳았대요. 그 밖의 것들 미치고요. 그 밖의 것들이 바로 뭐예요? 내면적인 것, 인품이라든가 성격이라든가 이런 것들 하나도 옳지 않았답니다. 가로 닫으시고요. 즉 아버지가 신체적으로 약간 난쟁이적인 부분이 있는 거지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아시겠죠? 가로친 것도 써놓으세요. 정당하지 못한 사회 시선에 대한 비판입니다. 사람들이 너무 선입견을 갖고 잘못 인식하고 있다는 거예요. 나는요, 아버지, 어머니, 영호, 영희, 그리고 나에다가 똥남 치시고요. 써놓으세요. 뭐라 써놔? 1편의 서술자인 영수.
커마 찍고 물어서나 작품 안에 서술자가 자신의 내면을 서술. 물론 그 밖의 인물에 대해서는 서술할 수 없어요. 서술한다면 뭐 하는 거야? 추측을 해야겠죠. 확실하진 않으니까. 아시겠죠? 하지만 나도 분명히 등장인물이라고 말했어. 1인칭 서술자인 나의 내면을 서술한다고요. 물론 나를 제외한 나머지는 뭐 한다고? 그 사람들의 말과 행동을 통해서 추측을 해야겠죠. 아니 나도 등장인물이잖아. 뭐 등장인물이라고 말을 해도 되고 서술자 나 자신이라고 말을 해도 되지. 아시겠죠? 그 논리는 간단하니까. 자, 밑줄 보세요. 나를 포함한 5식구의 모든 것을 걸고 밑줄이고요. 모든 것을 걸었다는 건 써놓으세요. 매우 절박한 심정임을 보여줌. 그들 앞에 놓으시고요. 그들이 옳지 않다는 것을 언제나 말할 수 있다. 가로다 주시고요. 잘못됐다는 거예요. 니들이 보는 게. 써놓으세요. 세상의 인식이 잘못되었다는 자신의 주장에 대한 확신입니다. 니들이 아버지에 대해서 아는 건 신체적인 것밖에 없어. 그 밖의 것들은 니는 하나도 몰라. 안 믿어? 우리 집 모든 것을 걸고 내가 장담할 수 있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나 앞에 놓으시고요. 나의 모든 것이라는 표현에는 5식구의 목숨이 포함되어 있다. 가로다 주시고요. 이 정도까지는 써놓으세요. 몹시 절박한 심정임을 강조라고 써놓으세요. 그 정도로 니네들이 잘못 보고 있다는 거예요. 뭐 목숨까지 거는 거야. 그죠? 천국 앞에 놓으시고요. 천국에 사는 사람들은요. 지옥을 생각할 필요가 없대요. 왜? 천국에 사니까. 그러나 우리 5식구는요. 지옥에 살면서 천국을 생각했대요. 가로 닫으시고요. 자, 천국에다 밑줄이시고 천국이 뭐야? 진짜 천국일 수도 있겠죠? heaven. 하지만 여기서는 바로 뭐예요? 써놓으세요. 인간답게 사는 세상이죠. 굳이 비교하자면 여기서 뭐해? 부촌이겠어? 아니면 여기 빈민가겠어? 부촌족이라는 거죠. 굳이 현실적으로 좀 빗대자면 사는 사람들은 지옥, 즉 빈민가들을 생각할 이유가 있어 없어? 없지. 너네 살면서 노숙자들의 삶을 생각해? 아니잖아. 하지만 노숙자들은 뭐 하겠어? 야, 나도 언젠가 또 돈 좀 모으면 저렇게 좀 좋으면서 떵떵거리고 살아야지? 이건 말하고 싶으면 뭐예요? 지옥에 살면서 뭐 하는 거야? 천국을 생각했다는 거예요. 이해가십니까? 가로 닫으시고요. 써놓으세요. 5식구의 현실적 삶이 힘들고 고통스러웠음을 간접 표현해 준 거예요. 코마 찍고요. 70년대 당시 사회적 불평등이 존재했음을 보여줌. 한 하루라도요, 천국을 생각해보지 않은 날이 없었대요. 그러니까 뭐해? 빈민촌에 살면서 뭐 하는 거야? 아, 우리는 언제 저렇게 좋은 집에 살아봐? 언제 좋은 차 타? 우리 언제 고기 먹어? 생각해봤다는 거죠. 그 얘기예요. 하루하루 생활이요, 지겨웠기 때문이래요. 왜? 아, 오늘도 구질구질한 집에 판자촌에 언제 쓰러져도 이상하지 않은 집에 맨날 먹는 거라고는 거지 같고 우리는 언제 고기 먹어? 맨날 김치. 그잖아. 아시겠죠? 건강해서 오래 살 수는 있겠지만 우리의 생활은요, 전쟁과 같았대요. 그만큼 뭐 했다는 거야? 치열했다는 거죠. 하루하루가 생존 게임이었다는 거예요. 우리 앞에 계시고요. 우리는 그 전쟁에서 날마다 지기만 했대요. 가로 다시고요. 써놓으세요. 하루하루가 치열한 전쟁과도 같은 일상 속에서 끊임없이 좌절하며 살아감. 그러겠죠? 구질구질하게 돈 모아도 뭐 하는 거야? 갑자기 누가 덜컥 아프면 뭐해? 모아둔 돈 싹 다 들어가는 거죠. 아시겠죠?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어머니 앞에 계시고요. 어머니는요, 모든 것을 잘 참았대요. 그러나 그날 아침 일만은 참기 어려웠던 것 같대요. 가로 다시고요. 꼭 그날 아침 일에다 비추시고요. 뭐요? 철거.
개자는 여의, 철거, 개고장이 발부된 날입니다. 철거, 개고장이 발부된 날이라고요. 이따 나오지만 철거, 개고장이 무슨 말이에요? 개고장. 개고장 쉬운 말로 독촉장입니다. 아시겠죠? 지금도 마찬가지지. 집 재개발해 주는데 뭐 하는 거야? 재건축해 주는데 뭐 하는 거야? 퇴거해야지. 아니, 집을 비워줘야지. 그래야 철거하고 다시 짓지. 근데 뭐 하는 거야? 아, 저희 사정이 되게 좀 어려워서 지금 어디 이주할 데가 없어요. 그럼 계속 버티면 어떻게 해? 공사일이 늦어지잖아. 늦어질 때마다 돈이 늘어난대. 나도 잘 모르는데. 그러니까 빨리 퇴거하세요. 독촉하는 거지. 그 얘기입니다. 참기 어려웠던 것만 같았대요. 가로 닫으시고요. 써놓으세요. 가난한 삶을 인내하며 긍정적으로 살아가는 어머니의 성격과 집이 철거된다는 암담한 현실 두 가지를 보여주는 거겠죠. 엄마, 통장에 이걸 가져왔어요. 통장을 아시죠? 그 지역에 요즘은 우리 아파트 같은 경우 뭐라 그래? 동장 막 이런 말 하죠. 그죠? 그런 거 비슷한 겁니다. 내가 말했답니다. 내가 누구지? 빨리, 내가 누구야? 영수야. 지금 이거 1파트라고 1. 난 분명히 말해줬어. 정신 차리셔야 돼요. 어머니는 조각마루 끝에 앉아서 조각마루에다 비추시고요. 조각마루는 말 그대로 마루인데 조각만 하다는 거죠. 써놓으세요. 폭이 좁은 조그만 마루. 조각마루 끝에 앉아서요. 아침 식사를 하고 있었대요. 그게 뭐냐? 철거 개고장이에요. 미치세요? 철거 개고장. 써놓으세요. 행정상의 해야 할 의무 이행을 촉구하는 문서. 컴마 찍고 쉬운 말로 독촉장. 컴마. 이게 날라오면서 어떻게 됐어? 뭘 유발해? 엄마 긍정적으로 살아갔잖아. 근데 갑자기 턱 나오니까 뭐 하겠어? 뭐지? 이렇게 되는 거지. 써놓으세요. 뭐라 써놔? 긴장감을 유발하는 요인입니다. 아, 기어코 왔구나. 어머니가 말했대요. 그럼 어머니는 기어코 왔구나라는 말 통해서 뭐예요? 올 줄 알았어, 몰랐어? 알고 있었던 거예요. 이미 심적으로는. 그러니까 집을 헐라는 거지. 우리 앞에 두시고요. 우리가 꼭 받아야 할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나온 셈이구나. 가로 닫으시고요. 그렇죠? 그럼 꼭 받아야 할 것 중에 하나니까 뭐 하는 거야? 당연히 올 줄 알았다는 거죠. 그죠? 가로 좀 써놓으세요. 언젠가는 자신들의 삶의 터전을 빼앗길 것이라고 예견한 어머니의 내면입니다. 어머니는 식사를 중단했대요. 당연하죠. 먹고 싶겠어? 나는 어머니의 밥상을 내려다봤대요. 보리밥 앞에 하시고요. 보리밥에 까만 된장, 그리고 시든 고추 2개, 졸인 감자 가로다 주시고요. 어때? 반찬 좋아 안 좋아? 요즘은 되게 좋은 거죠. 그죠? 웰빙식이잖아. 그렇지만 이 당시에는 뭐겠어? 가난한 거죠. 써놓으세요. 우리 가정의 궁핍한 현실을 밥상의 음식을 통해 밥상의 음식을 통해 암시해 주는 겁니다. 나는 어머니를 위해 철거 개고장을 천천히 읽었답니다. 철거 개고장에다 미치시고요. 써놓으세요. 법의 냉정함과 나가 이런 얘기죠. 서민들의 무력함을 보여줌. 어쩔 수 없잖아. 나왔는데. 이게 서민들의 반응이고, 법은 나가 왜 행정상 의무를 촉구하는 거야? 뭐 이런 거겠죠. 자, 밑에 박스가 바로 뭐 하는 거야? 박스가 철거 개고장이죠? 다른 건 다 제끼고요. 2가지를 아셔야 됩니다. 첫째 뭐 하는 거야? 낙원구 행복사동에다 미치우시고요. 자, 낙원구 행복사동은 뭐야? 낙원, 좋아 안 좋아? 낙원이란 뜻 좋아 안 좋아? 좋죠. 행복동, 이름 좋아 안 좋아?
좋죠. 근데 뭐예요? 현실은 굉장히 불행하죠. 그죠? 맞잖아. 무슨 법이야? 반어법이죠. 써놓으세요. 반어적. 네. 위에서 수신 부분에 수신 부분에 있잖아. 수신 왼쪽에서 봐봐. 위에서 주택 밑에 찾았어? 못 찾은 것 같은데? 밑줄 그시죠? 뭐라고 써야 돼? 반어적 명칭을 통해 난쟁이 가족의 비참한 현실을 강조하는 효과라고 써놓으세요. 동네 이름은 되게 좋은데 현실은 우울하다는 거죠. 아시겠죠? 알아두시고 옆에 한 가지 더 하셔야 돼요. 김부리 귀야. 김부리에다 동그라미 치세요. 김부리가 바로 누구야? 그 줄 행복사동 옆에 있잖아. 김부리 귀하. 김부리에다 동그라미 치시고 김부리가 누구야? 아니 금방 수신에 서울특별시 낙원구 행복사동 46번지 1839 옆에 김부리 귀하라고 나왔잖아. 그치? 아버지 이름이에요. 얘네들 김영수, 김영호, 김영희겠죠. 아시겠죠? 김부리의 뜻은 이따가 노비문서 나올 때 어머니는요 조국마루 끝에 앉아 말이 없었대요. 벽돌 앞에 놓으시고요. 벽돌 공장의 높은 굴뚝 그림자가 시멘트 담에 꺾으시며 좁은 마당을 덮었대요. 가로놓으시고요. 자, 벽돌 공장 뭐야? 벽돌 공장 뭐야? 공장이야. 나도 알아. 근데 뭐냐고. 지금 산업화잖아. 70년대 산업화에서 공장은 뭐야? 거대 자본이지. 아니, 공장 돌리려면 돈 많이 들어가잖아. 거대 자본이지. 근데 거대 자본의 그림자가 뭐 한 거야? 좁은 마당. 이거 누구네 집이야? 영순의 집이지. 덮쳤잖아. 그치? 덮었으니까 뭐 한 거야? 산업화학 속에 거대 자본의 손길이 뭐 한 거야? 영순의 가족을 덮었다는 걸 비유적으로 표현한 거예요. 거기다 써놓으세요. 벽돌 공장의 굴뚝으로 대표되는 벽돌 공장의 굴뚝으로 대표되는 자본의 힘이 난쟁이 일가의 삶을 침범했음을 비유적으로 표현한 겁니다. 이거 하는 거 정신 차리고 하자. 동네 사람들이 골목으로 나와요. 뭐라고 소리를 치고 있었대요. 통장은요 그들 사이를 비집고 나와서요 방죽은 미치고시고요. 이거 간단하게 말하면 물을 막는 뚝이라 써놓으세요. 물 막는 뚝, 홍수 찌거나 이런 것들. 걸음을 옮겼답니다. 어머니는요 식사를 끝내지 않은 밥상을 두고요 부엌으로 들어갔대요. 어머니는 두 무릎을 고추 세운다는 건 뭐야? 곧게 세웠다는 거예요. 왜 무릎 꿇고 여자들 그렇게 앉을 수 있잖아, 그지? 그거. 그리고는요 손 앞에 하시고요 손을 들어 부엌 바닥을 한번 치고 가슴을 한번 쳤대요. 가로두시고요. 왜? 가로심 써놓으세요. 뭐라 써놔? 애써 지켜온 집을 잃게 되는 답답하고 억울한 심정을 표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한 것처럼 재개발이 뭐 하는 거야? 여러 사람한테 좋을 수 있겠지. 그지? 하지만 소수의 누군가는 아까 말한 9번 이런 사람들처럼 뭐 하는 거야? 진짜 원치 않은 사람 그래 우리 집 이렇게 되게 럭셔리하고 좋지는 않아. 그래도 어쨌든 내가 여기 누울 수 있고 내가 갈 수 있는 휴식 공간이 있다는 게 어디야? 내 집이 있다는 게 어디야? 나 외지로 가고 싶지 않아. 나 왜 여기서 살고 싶은데 자꾸 나더러 사이드로 가라 그래? 교통편도 나 회사가 여기 있는데 이렇게 되는 거죠. 얘가 하지만 나라의 어떤 행정상의 의무로 나가라고 하니까 억울한 거죠. 그러니까 재개발이 무조건 다 좋은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걸 보여주고 싶었던 거고. 그 다음 보세요. 나는 나는 동사무소로 갔대요. 행복동 주민들은요, 아시겠죠? 이거 계속 말하는 거 잔뜩 몰려들었어요. 자기의 의견을 큰 소리로 말하려고 했대요.
들을 사람 앞에 그러시고요. 들을 사람은 두셋밖에 안 되는데 수십 명이 거의 동시에 떠들어대고 있었대요. 가로 다니시고요. 이 들을 사람 누구야? 서 있잖아 거기. 아니지. 들을 사람 누구요? 틀려도 돼? 동사무소 사람이지. 그러니까 뭐요? 흔히 말한 공무원이지. 그 사람들한테 찾아가서 뭐 한다는 거야? 아니 뭐 이거 찰고개고짜 이거 외운 거요? 막 소리 지르겠지. 아 나 이거 못해요. 뭐 이런 사람도 있을 거고. 아 이거 언제까지 가라는 거예요? 뭐 이런 사람도 있을 거고. 그잖아. 이거 뭐 받으면 꼭 비워줘야 되는 거예요? 막 등등 막 서로 소리 질렀겠지. 웃기지 뭐가. 동사무소 직원을 무시하는 건 아니지만 그 사람들이 뭐 하는 거야? 이 재개발에 대해서 뭐 영향력을 끼칠 수 있겠어? 없어. 말해봤자 소용이 없는 거지. 가로치면 거기다 써놔. 주민들의 말을 듣고 원하는 것을 수용해줄 현실이 아님을 암시하는 겁니다. 쓸데없이 떠들고 있다는 거죠. 쓸데없는 짓이었다. 미치시고요. 바로 나오죠. 누구의 생각이야? 빨리. 영수 다른 말로 뭐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뭐요? 서술자. 봐. 서술자인 영수의 생각 맞잖아. 그지? 그럼 서술자 작품 안에 등장해야 하네. 하지. 내 생각 말했어? 안 말했어? 나 다른 말로 하면 뭐야? 등장인물이지. 등장인물의 내면 읽었어? 안 읽었어? 읽었지. 나 빼고 엄마라든가 엄마는 그냥 땅바닥 한번 치고 가슴 한번 치고 어떤 심정인지 말 못했잖아. 엄마 행동만 그려낸 거지. 하지만 어쨌든 나도 등장인물은 맞단 말이야. 말을 잘 알아들어야 된다고. 자, 쓸데없는 짓이었다에다 밑줄으시고 써놓으세요. 서술자인 영수의 내면의식이라고 쓰시고요. 사회적 약자인 자신들의 저항이 아무 소용없다는 냉철한 판단이죠. 밑줄으세요. 떠든다고 해결될 문제는 아니었답니다. 밑줄이시고요. 당연하죠. 목소리 크다고 이게 해결돼? 아니죠. 써놓으세요. 문제 상황을 사회 구조적 관점에서 바라보는 상황입니다. 즉 나라에서 재개발을 갖다가 선언했고 그로 인해서 뭐 하는 거야? 행정상의 업무를 보는 건데 목소리 크다고 해서 그 행정에 뭐 큰 프로젝트라든가 계획이 한순간에 엎어질 수는 없다는 거예요. 물론 그게 대규모 시위로 진짜 광화문에 모여가지고 촛불 들으면 또 달라지겠지? 뭐 태극기를 드시든가. 알았어. 자, 나는 바깥 게시판에 적혀있는 공고문을 읽었답니다. 공고문에다 미치시고 써놓으세요. 행복동 주민들을 흥분하게 만든 요인입니다. 거기는요, 아파트 입주 절차와 아파트 입주를 포기할 경우 탈 수 있는 이주 보조금 액수 등이 적혀 있었대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뭐야, 공고문에는. 자, A안과 B안이 있습니다. 이렇게, 그치? A안은 입주하실 분들. 자, 입주하실 분들은 제일 먼저 뭐 하는 거야? 자신들의 뭐 동사무소에다가 자기 이름하고 이렇게, 거주민임을 밝히는 뭔가 절차를 밟고, 그로 인해서 뭐야? 입주권을 받으시고, 해당 날짜에 뭐 하는 거야? 예를 들면 초기 자금을 부으세요. 뭐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러면 어느 정도 절차가 완료됩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고. B안은 뭐 한 거야? 자, 입주를 도저히 못 하시겠다. 그럼 입주권을 갖다가 포기하시면 됩니다. 포기할 경우 시세에 따라서 뭐 하는 거야? 20만 원, 18만 원, 19만 원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겠지. 이해가시? 써 있는 거. 그 다음 보세요. 자, 동사무소는요, 주인은 시장 바닥과 같았대요. 왜? 사람들이 왁자지껄 하니까. 주민들과 아파트 거강꾼들, 미치시고요, 거강꾼들. 이 거강꾼들이 바로 뭐야? 부동산 업자. 거기다 써놓으세요.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 이득을 보려는 무리. 흔히 요즘 뭐라 그래? 떴다방이라 그러지? 못 들어봤나? 잠시 떴다가 사라진다. 즉 부동산 투기가 한창일 때 뭐 하는 거야? 재개발 지역 근처에다가 천막도 아니지, 그냥 파라솔 하나 쳐놓고 사람들한테 막 친절한 척, 어머니 할머니 사세요, 입주권 파세요, 싸게 많이 져드릴게요,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시겠죠? 그런 사람들. 뒤엉켜서요, 이리 몰리고 저리 몰리고 했대요. 나는 거기서요, 아버지와 두 동생을 만났대요. 아버지는 도장포에다 미치시고요. 도장포 뭐야? 써놓으세요. 돈 받고 도장 새겨주는 가게 앞에 앉아 있었답니다. 영우는요, 내가 방금 물러선 게시판 앞으로 갔대요. 영희는 골목 입구에 세워놓은, 밑줄으세요. 검정색 승용차, 이거죠? 자, 검정색 승용차 바로 뭐야? 써놓으세요. 거간꾼 무리들 중 하나로, 거간꾼 무리들 중 하나로 영희가 따라가게 되는 부동산업자. 옆에 서 있었답니다. 일찍, 미치고세요. 아침 일찍 일들을 찾아 나섰다가, 미치시고요. 누가? 아버지. 또 영어도 영일 수도 있겠지. 미치고 뭐라써나 난쟁이 가족이 일용직 근로자임을 짐작. 막 가난한 현실이죠. 그래도 하루하루 일당 벌어서 먹고 사니까. 그나마 요즘은 최저시급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잘 돼 있어서 뭐 하는 거야. 그래도 조금은 여유가 있는 거지만 이 당시에 뭐 하는 거야. 진짜 최저시급도 못 받는 거지. 아시겠죠? 그 다음 철거 개고장이 나왔다는 소리를 듣고 돌아온 것이었대요. 미치보세요. 누군들 이런 날 일을 할 수 있을까? 미치시고요. 일할 수 있어 없어? 없다는 거죠. 써놓으세요. 불안해서 일이 손에 잡히지 않는 상황을 보여줌. 나는 아버지 옆으로 가서 아버지의 공구들이 들어있는 부대를 들어 메웠답니다. 부대에다 미치시고요. 부대는 뭐 어려운 거 아니에요. 가죽 따위로 만든 자루. 왜? 아버지가 이런 거 보면 효심이 있는 거지. 그치? 아버지 무거운 거 들고 있어. 그래서 자기가 받아서 어깨가 맨 거예요. 영우가 다가와서 나의 어깨에서 그 부대를 내려 옮겨 메웠대요. 이건 또 오해가 있는 거지. 형 일로 줘. 내가 할게. 이렇게 되는 거죠. 나는요 아주 자연스럽게 이게 되게 웃기잖아. 그래 내가 형이니까 네가 봐야지. 자연스럽게 넘겨줬대요. 이쪽으로 걸어오는 영희를 보았대요. 영희의 얼굴은요 빨갛게 상기되어 있었대요. 몇 사람 앞에 그러시고요. 몇 사람의 거강꾼들이 우리를 둘러싸고 아파트 입주권을 팔라고 했답니다. 가로 닫으시고요. 왜 팔라고 그랬겠어? 저기도 이득 보려는 거지. 써놓으세요. 입주권이 있어도 집이 철거되면 아파트가 지어지기 전까지 살 곳이 없기에 살 곳을 마련하기 위해 입주권을 팔 수밖에 없는 현실. 아버지가 책을 읽고 있었답니다. 미치세요. 아버지가 책을 읽고 있었다. 이것도 뜬금없지. 사람들 막 시끄럽게 막 시장바닥처럼 시끄러운데 뭐하고 있어 아빠가. 책을 읽고 있는 거죠. 무슨 책일까 그죠? 미치고 써놓으세요. 소란스러운 상황에서도 안정적인 태도를 취하는 아버지의 모습이죠. 우리는요 아버지가 책을 읽는 것을 처음 보았대요. 표지 미치시고요. 표지를 쌌기 때문에 무슨 책을 읽는지는 알 수가 없었대요. 미치시고요. 뭐라 써나 독자의 호기심을 유발하는 상황이죠. 다르게 말하면 뭘까 이거? 응? 다르게 말하면 1인칭 주인공 시점의 한계라고 말할 수도 있겠죠. 맞잖아. 이게 만약에 1인칭 주인공 시점이 아니라 전지적 작가 시점이었으면 뭐 하겠어? 당연히 말해줬겠지. 아버지가 읽고 있는 책은 이런 책이다 라고 말할 수 있을 거 아니야. 하지만 1인칭 주인공 시점이다 보니까 뭐 하는 거야? 서술자인 자신의 내면을 서술할 수 있지만 다른 인물의 내면을 서술할 수가 없지. 맞잖아. 그냥 본 걸로 봤을 때 책을 읽고 있네. 이 정도는 얘기할 수 있지.
무슨 책인가 하고 봤더니 책에 표지가 써있네. H젠자 무슨 책인지 모르겠네. 이렇게 되는 거지. 아시겠죠? 그렇게도 보셔야 됩니다. 그 다음요. 영희가 허리를 굽혀서요. 아버지의 손을 잡아 끌었대요. 아버지는요. 우리들의 얼굴을 물끄러미 쳐다보더니 자리를 털고 일어났대요. 난쟁이 앞에 이러시고요. 난쟁이가 간다 라고 처음 보는 사람들이 말했답니다. 카드 넣으시고요. 자, 이건 써놓으세요. 난쟁이에 대한 비우호적인 당시 사회상이라고 써놓으세요. 당시 사회상이죠. 뭐 요즘도 그러겠지. 다만 말은 못하는 거지. 사람들 시선 때문에 속으로 말할 수도 있겠지. 어머니는요. 대문 기둥에 붙어있는 알루미늄 표차를 떼기 위해 알루미늄 표차에다 동그라미 치시고요. 뭐야 이거? 써놓으세요. 무허가 건물임을 알리는 표찰입니다. 무허가 건물임을 알리는 표찰. 나중에 영희 파트에서도 좀 나오긴 하지만 뭐해? 표찰하고 또 뭔 찰이 있어? 이거 진짜 이 작품 그래도 좀 알려지는데 하나도 모르는데? 표찰이 있고 뭐가 있어? 무찰이 있죠? 뭐야? 아니야, 너무 크게 떴나 본 거야.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간단하게 말할게요. 나도 뭐 부동산법을 잘 모르지만 우리나라 부동산법에 쉽게 말해서 어떤 지역에 한 10년 동안 그 지역을 이렇게 비문하게 보면 그 지역에 거주하면 자기 땅이 될 수 있어요. 단 은밀히 말고 인식할 수 있게. 쉽게 말해서 그 산에 가서 뭐 하는 거야? 저 땅을 니네 땅 만들고 싶으면 대놓고 그냥 거기서 사세요. 단 그 전에 공무원들이 여기서 사시면 안 됩니다. 퇴거하세요. 그런데 불응하거나 경찰이 와서 억지로 끌어내면 망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9년 11개월 막 11개월 29일인데 하루 남겨놓고 이렇게 뿌리면 그냥 끝이에요. 그렇대요. 하여튼 10년 되었을 때 계속 나도 잘은 모르는데 저쪽에 그래서 대표적인 게 저기 나도 그냥 들어서 아는 건데 저기 강남에 대모산이라고 있대요. 일원동에. 잘 모르죠? 촌이니까. 그 일원동의 산자락에 어떤 사람들이 뉴스에 나온 거니까 어떤 사람들이 슬며시 들어가서 살기 시작한 거예요. 정신 좀 차리시고요. 정신 차리라고 얘기 주고 있는 건데 슬며시 들어가면서 살면서 뭐 한 거야? 집을 지어야 되니까 뭐 대놓고 막 시멘트로 막 지을 수는 없으니까 나무로 판자로 갖다가 뭐해? 나무 기둥 받고 해갖고 판자로 집을 지은 거죠. 이렇게 한 사람이 살다 보니까 뭐 하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다 보니까 옆에 집에 하나 더 생기는 거예요. 또 옆에 집 사는 거죠. 이때 시에서는 뭐 어떻게 했는지 모르지만 에이 뭐 적당히 살다가 나가겠지 했는데 이 사람들이 뭐 하는 거야? 10년을 버틴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지역이 뭐가 된 거야? 재개발이 되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들은 뭐가 생겨? 입주권이 생기는 거예요. 사실은 그 전에 시에서 뭐 한 거야? 여기다 수도도 끊어버리고요. 전기도 다 끊어버렸어요. 나가라고. 근데 그 사람들 수도 없으면 물 길어서 살고 전기 없으면 뭐 이렇게 촛불이라도 켜고 살았던 것 같아요. 그렇게 버텨가지고 뭐 한 거야? 입주권을 갖다가 딴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져? 이 소식을 들은 누군가가 뭐 하겠어? 그럼 나도? 그러면서 뭐 하겠어? 뒤늦게 가서 판자치고 거기서 살기 시작하는 거죠. 이때 차이점이 뭐냐? 이전에 있던 사람들은 진짜 오리지널로 그냥 그 허가 건물이 아니야? 무허가 건물이야. 하지만 그 이전부터 무허가 건물로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에 뭘 주는 거야? 알루미늄 표차를 주는 거야. 얘가 이 집은 무허가 건물로 오래전부터 여기 머물러 있었던 집입니다. 라고 하면 표차. 근데 이미 재개발을 하겠습니다 했는데 뒤늦게 합류한 사람들한테 뭐 하는 거야? 표찰이 없어. 그럼 뭐야? 무찰이라고 그래. 여기서 나와. 얘가? 그러니까 이 표차를 갖다가 엄마가 간수해야 되는 건 뭐 때문이야? 누군가가 이 표차를 떼가면 뭐가 되는 거예요? 무찰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뭐 하겠어? 당연히 표찰이 있는 것과 무찰은 대우가 다르겠지. 얘가 그래서 지금 떼고 있는 거예요. 무허가 건물임에도 불구하고 입주권이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 차이야. 떼기 위해서 식칼로 못을 뽑고 있었답니다.
내가 시카를 받아서요. 반대쪽 몫을 뽑았대요. 영우 앞에 어르시고요. 영우는 어머니와 내가 하는 일이 못마땅한 모양이었대요. 가르쳐주시고요. 뭐 저런 걸 떼고 있어. 우리 집 헐로면 그냥 난 받아버릴 거야. 뭐 이런 게 영우의 태도였던 거예요. 써놓으세요. 그다음 문제 상황에 대한 어머니와 나의 소극적 태도를 못마땅하게 여기는 영우입니다. 영우는 조금은 여기서 보면 좀 과격하고 어떻게 보면 철이 없고 약간 좀 성격대로 하고 아시겠죠? 그런 캐릭터예요. 그러나 마음에 드는 일은 우리에게 일어나 주기를 바랄 수는 없는 일이었대요. 어머니 앞에 이러시고요. 어머니는요. 밑줄으세요. 무허가 건물 번호가 새겨진 알루미늄 표찰 밑줄이시고요. 빨리 떼어서 간직하지 않으면 나중에 괴로운 일이 생길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대요. 깔아주시고요. 이거예요. 아시겠죠? 자, 밑줄 친 부분. 무허가 건물 번호가 새겨진 알루미늄 표찰에다 밑줄 긋고 써놓으세요. 입주권을 받을 수 있는 증거물. 콤마 난쟁이 가족의 불안한 삶의 기반입니다. 자, 알고 있었답니다. 가로 닫으시고요. 써놓으세요. 집이 철거당하는 상황을 막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난쟁이 일가의 노력이라고 써놓으세요. 난쟁이 일가의 노력. 콤마 피해를 최소화하려는 어머니의 용의 주도한 모습. 어머니 앞에 이러시고요. 어머니는요. 손바닥에 놓인 표찰을 말없이 들여다보았답니다. 가로 닫으시고요. 써놓으세요. 그동안 삶의 때가 묻어있는 정든 집에 대한 애정인 거죠. 왜? 이 집이 허무하게 이 표찰 하나로 끝나버리니까. 영희가 이번에는 어머니의 손을 잡아 끌었대요. 너희 앞에 이러시고요. 너희들이 놀게 되지만 않았어도 난 별 걱정을 안 했을 거다. 가로 닫으시고요. 왜 놀게 됐어? 이게 바로 영우 파트에 나오는 바로 무슨 사건이야? 회사에서 잘리는 사건이에요. 아시겠죠? 써놓으세요. 난쟁이 일가의 빈곤한 현실로 공장의 부당한 처사에 항의하려다. 해고된 현실입니다. 해고된 현실. 그래서 일용직 노동자로 일하고 있는 거죠. 처사에 항의하려다가 해고된 현실이죠. 어머니가 말했답니다. 20달 안에다 미쳐주시고요. 20달 안이 바로 뭐요? 써놓으세요. 철거되기까지 남은 시간. 무슨 뾰족한 수가 생기거니? 이제 미치세요. 이제 하나하나 정리를 해야지 미치시고요. 써놓으세요. 집이 철거되는 상황을 운명으로 받아들이려는 어머니의 심리. 입주권을 팔려고 그래요? 영희가 물었대요. 팔긴 앞에 쓰고요. 팔긴 왜 팔아? 영우가 큰 소리로 말했대요. 가르쳐주시고요. 그러니까 영우는 약간 철이 없는 상태에서 뭐 하는 거야? 행정상의 의무에 대한 이행을 뭐 하는 거야? 인정? 안 하려는 거죠. 아시겠죠? 써놓으세요. 주어진 현실을 쉽게 인정하지 않으려는 영우의 저항적 태도라고 써놓으세요. 영우의 저항적 태도예요.
나쁘게 말하면 철이 없는 거예요. 그럼 아파트 입주할 돈이 있어야지. 아파트로도 안 가. 그럼 어떻게 할 거야? 여기 앞에 시고요. 여기서 그냥 사는 거야. 이건 우리 집이다? 가로다 주시고요. 누가 이런 식으로 말하겠어? 아빠는 영어입니다. 아시겠죠? 써놓으세요. 상대에 대한, 상황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영우의 철없는 모습. 부조리한 현실에 대해 아무런 대책 없이 저항.